첫사랑을 버렸던 남자. 40년이 지나 그 첫사랑이 가족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과거의 죄와 비밀이 다시 가족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복수와 용서의 이야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 태준산업의 사무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회장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향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태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의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후 3시에 딸분과 예비 사위분 만나시고 저녁에는 부인분과 약속이 있으시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그래, 알겠어. 수진이가 오늘 남자친구 데려온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서가 나간 후 태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딸 수진의 결혼 소식은 기쁜 일이어야 했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35년간 쌓아온 사업, 안정된 가정, 그리고 이제 곧 시집갈 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태준의 마음 속에는 오래전부터 묻어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준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살까? 태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아내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64세의 선영은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선영이 태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웃어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서류 정리하고 있었어. 오늘 수진이가 남자친구 데려온다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네. 선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눈높이가 높아서 걱정했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나 봐. 그러게 말이야. 태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선영은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태준에게는 항상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곤 했죠. 여보, 혹시 무슨 걱정이 있어? 요즘 자꾸 멍하니 있는 것 같은데.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태준이 억지로 웃으며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서 그래. 선영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태준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꿈에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죠. 오후 3시 회사 응접실에 수진이 남자친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35살이지만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어린 딸 같았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수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소개할게. 내 남자친구 김민호야.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수진이와 사귄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태준과 선영은 민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호는 38살로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예의도 바른 것이 마음에 들었죠. 민호 씨 부모님은 뭘 하시나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68살이시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태주는 민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지만 40년 전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아빠,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 어떨까? 민호 어머니도 만나보시라고.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 선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머님을 뵙고 인사드려야죠. 태준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그래. 태준이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마음은 이미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 시절,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40년 전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괴롭혔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요즘 계속 이상해. 선영이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긴장되나 봐. 태준이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선영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집. 태준과 선영 그리고 수진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계속 맺혔고 다리도 자꾸만 떨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그냥 상견례인데. 수진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긴장 안 해. 태준이 대답했지만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정말 이상해. 평소 당신답지 않아. 선영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민호가 한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윤희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윤희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을 본 순간 윤희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차가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시선 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수진이 부모님이세요. 민호가 윤희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이내 차분한 표정을 되찾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어머니 윤희입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준입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선영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과 윤희는 서로를 의식하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민호 씨 아버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선영이 대화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윤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애초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에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어. 윤희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어요. 저 혼자서 아이를 키웠죠. 태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윤희의 말 하나하나가 자신을 향한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혼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선영이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고생이야 뭐. 윤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달콤한 말로 여자를 유혹해놓고는 책임질 때가 되면 꽁무니를 빼는 거. 태준이 물잔을 들다가 손이 떨려서 물을 쏟을 뻔했어요. 윤희의 말이 너무도 직접적이어서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죠. 선영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윤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그렇던데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희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던졌어요. 겉으로는 일반적인 이야기 같았지만 태준에게는 모든 말이 자신을 겨냥한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신사인 척했지만 속으론 이기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었죠. 엄마, 그만해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왜? 사실인데. 윤희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고 정작 책임져야 할 때는 도망가는 그런 남자였어요. 태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윤희의 모든 말이 40년 전 자신의 행동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선영은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희의 말들이 마치 남편을 겨냥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 남자들 때문에 상처받는 여자들이 많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젊은 여자들은 남자의 달콤한 말에 쉽게 속잖아요. 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24이었을 때 말이에요. 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24이라는 나이는 윤희와 헤어졌을 때 정확한 나이였거든요.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선영이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이른 봄쯤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태준이 젓가락을 놓쳤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자신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희가 갑자기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준의 심장이 거의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럴까요? 기억이 잘. 저는 기억력이 좋거든요. 윤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절대 잊지 않아요. 선영이 두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저 여자 사이에 과거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세상 참 좁죠. 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묘해요. 윤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40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순간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윤희가 태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준이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윤희 씨, 걱정 마세요. 여기서 뭘 말하겠어요. 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 따로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윤희 씨, 그때 일은. 태준이 말하려 했지만 윤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바꿔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윤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연락드릴게요. 꼭 받으세요. 그 순간 선영이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윤희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결혼 준비 관련해서 조금 상의할 게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태준의 안색이 안 좋았어. 선영이 운전을 하며 태준의 표정을 살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이상했어.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희 씨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희와의 재회, 그리고 민호가 혹시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전에 묻어둔 비밀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윤희 생각뿐이었어요.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태준은 26살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던 시절이었죠. 윤희는 24의 꽃 같은 나이로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윤희야, 나랑 결혼하자. 태준이 윤희에게 프러포즈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나랑 결혼할 거야. 윤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태준의 부모님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과 결혼하면 내 장래가 망가진다며 윤희와 헤어지라고 압박했어요. 그때 태준은 젊고 야심이 많았습니다. 사랑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윤희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가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어요. 태준아, 나 아기가 생겼어.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태준은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 둘 다 너무 어리고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우리 아기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태주는 외면했어요. 결국 태주는 윤희를 떠났습니다. 유학을 핑계로 외국으로 도망가듯 떠났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났고 윤희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희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준 씨, 저예요. 윤희.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요.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벤치에서. 윤희 씨, 나는 거절할 생각 마세요. 안 오시면 바로 선영 씨한테 전화드릴 거예요. 윤희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태주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결국 이 순간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3시 한강공원. 태준이 도착했을 때 윤희는 이미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렸지만 뒷모습만 봐도 여전히 윤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왔네요. 윤희가 태준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요? 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윤희야,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윤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없어요. 태주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희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민호가 내 아들이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가 처음으로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40년간 쌓인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와서 윤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내 아들일 수도 있잖아.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 윤희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요? 윤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윤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버린 아기예요. 윤희가 사진을 태준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혼자서 낳고 혼자서 키웠어요. 태준이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갓난 아기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윤희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요? 윤희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40년 만에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당신이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혼자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알아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억눌러온 분노와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미혼모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아이는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고 나는 매번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윤희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편안하게 결혼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평생 너를 잊을 수 없었어. 태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괴로웠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윤희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괴로움이 뭐예요? 저와 민호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한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뭘 원하는 거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눈물을 닦고 차갑게 웃었어요. 복수요. 그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윤희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요. 윤희야, 제발. 수진이와 민호의 결혼을 막을 거예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태준은 절망했어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딸의 행복까지 위험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내 아들이잖아.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윤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윤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태준 씨. 당신이 저에게 안겨준 고통을 천천히 맛보세요. 윤희가 떠난 후 태준은 혼자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갓난아기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 몰랐어요.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태준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선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 회사에 전화했는데 없다더라.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제 상견례 이후로 더욱 이상해졌거든요. 혹시 윤희 씨와 관련된 일이야? 선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를 것 같아. 선영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섞여 있었어요. 태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날 밤 태준은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희의 복수 선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과연 윤희가 어떤 방식으로 복수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준은 윤희의 복수 선언 이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밤마다 뒤척이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태준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때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빠, 엄마,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영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호 엄마가 좀 이상해요. 수진이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드디어 윤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상한데? 선영이 물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민호와 헤어지라고 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윤희가 정말로 복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래?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상견례 전까지는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는데.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당황해하고 있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나 봐.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민호 오빠.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엄마가 완전히 돌변했어. 뭔 소리야?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수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절대로 너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셔. 태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윤희가 민호에게까지 뭔가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이상한 이야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가 지금 갈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를 바라봤어요. 아빠, 정말 민호 엄마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대답을 피하고 싶었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글쎄, 정말 모르겠어.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도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민호야, 무슨 일이야?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태준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저희 어머니를 모르세요?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지? 어머니가 그러는데. 민호가 주저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고 하시네요. 그 말에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선영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고 수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민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윤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남매라는 소리야? 선영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 태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40년간 묻어둔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와 나는 옛날의 사귀었어. 태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귀었다고?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하지만 오래전 일이고 태준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오래전 일?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인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대답해요.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민호 오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아. 태준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선영이 분노하며 일어섰어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잖아. 민호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말을 반만 믿었는데 태준의 반응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머니를 왜 버렸어요? 민호가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임신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도망간 거예요? 태준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40년 전의 비겁한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나는 그때는 어렸고 준비가 안 됐고 태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와 결혼할 때는 준비가 됐다는 거야?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복 오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도 혼란스러워했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어머니가 왜 이제서야 말씀하신 거예요? 민호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복수하려는 거야. 태준이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복수, 선영이 되물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나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말에 더욱 분노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딸의 행복이 당신의 과거 때문에 망가지는 거야?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민호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래.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아. 수지는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행복한 결혼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당신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 여보, 제발. 태준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선영은 뿌리쳤어요. 30년을 속고 살았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민호도 일어섰어요. 저도 어머니와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아, 미안해. 민호 오빠. 수진이 애절하게 불렀지만 민호는 떠났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태준과 수진.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년 전의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수진이 원망하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딸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자신의 가족은 이미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은 병원에서 봉투를 받아든 채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보는 순간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계 확률 9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민호는 확실히 태준의 친아들이었습니다.
태주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40년 전에 버린 아들이 딸의 연인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진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아빠, 결과 나왔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결과지를 수진에게 건넸어요. 수진이 결과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정말 안 돼.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수진이 손을 뿌리쳤어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수진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정에 있다가 온 것이었어요. 선영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 선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친아들이 맞아.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선영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딸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선영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결과 확인했죠.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윤희야. 태준이 말하려 했지만 윤희가 끊었어요. 이제 우리 만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1시간 후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태주는 선영과 수진을 바라봤어요. 윤희를 만나러 가야겠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선영이 일어났습니다. 안 돼. 혼자 가야 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왜? 나도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어. 내 남편을 빼앗으려 하고 내 딸을 괴롭히는 여자를 말이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더욱 차갑고 단호해 보였어요. 왔네요. 윤희가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으려 하자 윤희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앉지 마세요. 할 말만 하고 가세요. 윤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제 그만하자. 태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 아이들,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걱정할 자격이나 있어요? 민호는 내 아들이잖아. 태준이 떠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라고요? 윤희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윤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들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남매끼리 결혼할 수는 없잖아.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야말로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40년 전에 책임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태준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에서 시작된 일이었거든요. 그럼 넌 정말로 복수하려는 거야?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태준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희생시켰듯이요.
윤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보고 싶어요. 그때 멀리서 선영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영은 남편과 윤희의 대화를 듣고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영이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제 가족을 먼저 파괴했는데요.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복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선영이 애원했습니다. 달라져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당한 고통을 당신들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선영은 윤희의 분노를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딸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도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윤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죠.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사이 태주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 때문에 두 여자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40년간의 양육비를 배상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 윤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용서 안 해요. 선영은 절망했어요. 윤희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영이 울며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윤희가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민호를 데리고 멀리 갈 예정이에요. 멀리? 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캐나다로 이민 갈 거예요. 민호도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할 겁니다. 윤희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선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수진 씨가 알아서 하시죠. 윤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남편처럼 새로운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윤희가 떠나려 할 때 태준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윤희야, 제발 민호만큼은 생각해봐. 민호도 수진이를 사랑하고 있어. 윤희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사랑이요. 윤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말을 남기고 윤희는 사라졌습니다. 윤희가 가고 태준과 선영만 한강공원에 남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선영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윤희의 복수는 이제 절정에 달했고 자신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이는 어떤 심정일지, 민호는 또 어떨지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과 선영은 수진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 엄마에게. 저는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선영이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까지 읽는 거야?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날 밤 태주는 잠들 수 없어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윤희와 찍은 사진들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행복했던 그때를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해 보였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님, 아니, 박 사장님. 민호가 어색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해. 태준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이민을 가시려고 해요. 이미 비자 신청까지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또다시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태준이 아들을 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하는데 수진이가 제 이복 여동생이라니. 선영이 민호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이 모든 일의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야 해.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수진이도 피해자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태주는 민호의 말에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선택이 무고한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머니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민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의 메시지였어요. 한강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 와주세요. 태준은 불안했어요. 한강공원은 윤희와 만났던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민호가 벤치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선영이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선영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태준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민호와 수진을 동시에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 명은 버린 아들이고 한 명은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우리 결론 내렸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로 수진의 말을 기다렸어요. 민호 오빠와 저는 헤어지기로 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선영이 딸을 안쓰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남매라는 걸 알고도 사랑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민호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두 젊은이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태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민호 오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도 사과하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헤어진다고 해서 민호 오빠 어머니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선영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뉘우친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해요.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내 말이 맞아. 어머니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사셨어. 단순한 사과로는 치유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윤희가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민호를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민호야,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윤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윤희를 바라봤어요. 윤희의 시선은 태준에게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내일 이민 관련 서류를 마저 정리해야 해. 윤희가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태준이 윤희를 막아섰습니다. 뭘 또 하시려고요? 윤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윤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윤희야, 정말 미안해. 4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할게.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당황했습니다. 너와 민호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제발 민호만큼은 이곳에 남게 해줘. 태준이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40년간 기다려온 사과였지만 이제 와서 받으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윤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윤희는 민호의 손을 잡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저항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윤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복수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저와 수진이만 피해를 보게 돼요. 민호가 호소했습니다. 윤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윤희가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민호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모든 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민호에게 집중했어요. 저는 수진이와 헤어질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매니까요. 윤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원하던 결과였지만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민호가 윤희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헤어진다고 해서 어머니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니? 윤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복수만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복수를 잃어도 어머니가 행복해지시는 건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태준이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말이 맞아. 윤희야, 나에 대한 복수보다 이제는
너 자신의 행복을 생각해봐. 행복. 윤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걸 바랄 자격이나 있나요? 있어요. 수진이 윤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행복할 권리가 있으세요. 윤희는 수진의 말에 당황했어요. 원수의 딸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수진아, 너는 윤희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해요. 저도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선영도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희 씨,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제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같이 책임지겠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40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뭘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태준이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간 못 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역할이라니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말이지만 나는 내 아버지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맞아. 나는 최악의 아버지였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할지도 몰라. 저는 민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는 그냥 아저씨 같은 분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천천히 시간을 가져보자. 태준이 간청했습니다. 윤희가 혼란스러워했어요. 4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선택을 하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민호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민 가지 마세요. 왜? 윤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곳이고 저도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민호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자꾸 과거 일이 떠올라서 윤희가 힘들어했어요. 그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비록 저희는 헤어지지만 어머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윤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넌 왜 이렇게 나를 위해 주니? 난 내 행복을 망친 사람인데. 어머님이 제 행복을 망친 게 아니에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운명이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선영도 윤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희 씨, 우리 서로를 미워하지 말아요. 이미 충분히 아픔을 겪었잖아요. 윤희는 선영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평생 원수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내요? 민호와 수진이가 남매인데. 윤희가 걱정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질 거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희야,
이건 40년간의 양육비야. 적은 금액이지만 필요 없어요. 윤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으세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건 받으시는 게 맞아요. 윤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어요. 사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회사 지분 일부를 민호에게 주고 싶어. 상속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 일이야. 그런 건 사양할게요. 민호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원할 때 받으면 돼. 태준이 아쉬워했습니다. 윤희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복잡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일단 이민은 취소하세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단 취소할게. 모든 사람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윤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제 삶을 살 거고 당신들도 당신들 삶을 사세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수진이가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어색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는 거예요. 수진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냥 아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도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태준의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윤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윤희가 민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어머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호가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민호 오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윤희와 민호가 떠난 후 태준과 선영, 수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비극이 마침내 막을 내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선영이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 시작해야 해. 수진이 부모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시 행복해져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